안녕하세요. 하루, 네, 하루 1억 건 이상을 처리하는 견고한 포인트 시스템 구축하기로 발표하게 될 서준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발표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없으신 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초반에는 조금 쉬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즈비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리워드 광고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리워드 광고는 아마 많이들 보셨겠지만 광고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미션을 수행하고 나서 이렇게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는 그런 광고들을 말합니다. 버즈빌에서는 이렇게 리워드 광고를 이용해 가지고 수익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 제목에 견고함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저는 이 견고함이란 표현을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능입니다. 제목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하루에도 1억 건 이상의 포인트 적립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처리를 비용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응답 시간 지연 없이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고함에 대한 의미는 데이터 정합성인데요. 아무래도 이 포인트라는 정보가 결국 돈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다들 민감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적으로도 정확하게 그 숫자에 문제가 없이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데이터 정합성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포인트 시스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이 적립을 하거나 차감을 하거나 또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얼마가 되는지 잔액을 확인하거나 또는 최근에 이제 적립했던 포인트들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는 이런 기능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구사항 중에 하나는 다양한 포인트 타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광고 클릭했을 때 또는 뭐 추천이는 포인트 또는 수동으로 적립하는 포인트 등 여러 가지 타입의 포인트 타입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10초 정도만 만약 나라면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데이터 모델링, 쉽게 말하면 테이블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초기 설계는 다음과 같이 했는데요. 정말로 직관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각각의 포인트 타입에 따라 별개의 테이블을 두고요. 이 포인트 내역 테이블에는 어떤 유저가 얼마의 포인트를 언제 적립했는지 그리고 그 적립한 포인트에 대한 뭐 타이틀 정보 이런 것들을 보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타입에 따라서 광고 클릭 포인트라고 하면 어떤 광고에 대해서 클릭을 했는지 그리고 친구 초대 포인트라고 하면 이게 초대를 통해서 적립한 건지 아니면 초대를 받아서 적립한 건지 그리고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이런 정보들을 추가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포인트 테이블만 가지고도 잔액을 구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때 문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포인트 적립이 계속 일어날 때마다 그 잔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과거의 히스토리를 다 검색을 해가지고 합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저가 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성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잔액 조회를 빨리 하기 위해서 별도의 잔액 테이블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고 나니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새로운 포인트 타입을 추가하는 게 좀 불편하다는 건데요. 새로운 포인트 타입 추가를 위해서는 테이블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스키마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적립 내역 조회를 할 때 점점 성능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포인트 타입의 종류만큼 테이블의 개수가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이 타입이 계속 증가하게 될 텐데요. 그에 따라서 적립 내역 조회를 위해서
줘야 되는 테이블의 개수도 비례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스키마로 전환을 했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테이블로 나눠져 있던 거를 그냥 하나의 테이블로 합친 건데요. 그렇게 하고 공통 필드를 정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런 별개의 테이블로 나눠져 있던 거에 대한 정보를 이 타입이라는 컬럼에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타입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서브 타입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조한 캠페인 또는 그 상대방 그 친구 추천을 했을 때 상대 유저에 대한 정보 등을 담을 수 있도록 레퍼키라는 컬럼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있던 나머지 부가 정보 같은 경우는 그냥 엑스트라는 컬럼에 이렇게 제이슨으로 시리얼라이즈를 해서 보관을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얻은 것은 아까 그 단점들을 이제 다 해결한 건데요. 적립 내역의 조회 성능을 향상이 됐고, 그 다음에 새로운 포인트 타입을 추가할 때도 데이터베이스 작업 없이 그냥 애플리케이션 코드만 바꿔도 이제 쉽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에 이런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타입 안정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타입이라는 것은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정적 타입 언어, 동적 타입 언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타입이 있을 때 훨씬 이 코드를 파악하기가 쉬워집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마찬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아까 처음 설계처럼 테이블별로 타입에 따라서 별도의 테이블을 두면 그 형상만 보고도 얘가 어떤 데이터를 담게 될지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의 테이블로 통합하는 순간 이제 그 공통 컬럼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지 예측하기 힘들게 되고요. 이는 새로운 분들이 오셨을 때 이 기존에 있는 스키마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어떤 타입이든 상관없이 다 공통 컬럼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테이블 최적화를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고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갑자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분명히 히스토리에는 포인트 1포인트랑 2포인트를 적립을 했는데 잔액에는 3포인트가 아닌 1포인트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저희 CFO 분이고요. 좀 이 상황의 현실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CFO님께 허락을 받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포인트 데이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회계적으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무팀에서 무조건 찾아오게 됩니다. 뒤에 있는 발표 내용에서도 저희 CFO님이 한 3번쯤 더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문제가 왜 발생하냐라고 하면 그것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추가하는 작업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포인트 히스토리에 내역을 추가하는 쿼리 그리고 밸런스를 업데이트하는 쿼리 이 두 가지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버에서 이 쿼리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히스토리만 추가하고 뒤에 밸런스 업데이트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요. 예를 들면 히스토리에 추가를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장애가 생긴다거나 하면 뒤에 있는 밸런스 업데이트를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밸런스 업데이트하는 쿼리를 보내는 과정에서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겨서 그냥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로는 이 서버 어플리케이션에서 포인트 히스토리 쿼리를 보낸 뒤에 뭐 예를 들면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냥 서버가 죽는다거나 하면 이때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마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트랜잭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트랜잭션은 쉽게 말하면 all or nothing을 의미하는데요. 한국말로 하면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마라. 중간으로 어중간하게 하지 마.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내역 생성과 포인트 잔액 변경 할 거면 둘 다 하고 안 할 거면 둘 다 하지 마. 이것을 보장해 주는 것을 트랜잭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드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포인트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트랜잭션을 열고 그 다음에 레코드를 추가하는 쿼리 실행하고 그 다음에 잔액을 업데이트하는 쿼리를 실행하고 커밋을 해주면 됩니다. 차감하기도 비슷한데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처음에 잔액이 충분히 남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잔액이 남았는지 일단 조회를 먼저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차감하는 동작을 동일하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건지 보이시나요? 네, 잔액에 음수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진짜 보면 놀랄 수도 있는 큰일 날 일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이 문제가 생기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타임 오브 체크 to 타임 오브 유즈라는 문제인데요. 내가 잔액을 확인한 시점과 그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동작을 하는 시점에 그 사이에 정보가 바뀌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여러 스레드에서 이제 API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스레드가 실행되어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스레드 A에서 잔액 확인을 했습니다. 500원이라고 알고 있겠죠. 근데 하필이면 똑같은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동시에 똑같은 요청이 들어와서 스레드 B에서 또 잔액을 확인을 합니다. 그 사이에 스레드 A는 지금 500원이 남았네. 그럼 난 500원을 쓸 수 있겠지 하고 500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스레드 B의 입장에서도 아까 내가 확인한 500원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잔액이 음수가 되는 현상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겪었던 현상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동시에 오는 거는 정말로 찰나의 순간인데, 왜냐하면 포인트 적립하고 그 레코드를 추가를 하고 잔액을 업데이트하는 게 정말로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 사이에 저렇게 겹칠 수가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의 경험상으로 이런 일이 꽤 자주 발생을 했고요. 제가 그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다음과 같은 이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무선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네트워크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겪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가 잘 안 되면 버튼을 연타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UI에서 잘 막혀 있으면 괜찮은데 안 막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실제로 동시에 요청들이 여러 번 올 수가 있고요. UI에서 잘 막았다고 하더라도 내부의 어떤 레이어에서 제시도 않는 계층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실패를 했을 때 재시도를 계속 시도하고요. 근데 네트워크가 이제 안 되는 순간에 이런 요청들이 몰려 있다가 갑자기 네트워크가 되는 순간이 되면 한 번에 같이 실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누구나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이거를 이제 어뷰저들은 그냥 일부러 그냥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악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잠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까 타임 오브 체크, 타임 오브 유즈라고 했는데 그 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잠금을 통해서 막아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스레드 A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체크를 하기 전에 잠금을 먼저 획득을 하고요. 500원인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시도합니다. 그 사이에 스레드 B에서 뭘 하려고 하면 잠금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스레드 A가 잠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기를 하게 됩니다. 스레드 A는 잔액을 업데이트하고 잠금을 반환하고요. 그러고 나면 비로소 스레드 B가 잠금을 획득을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잔액이 0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요. CFO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하다고 합니다.
가서 데이터를 봤더니 또 숫자가 안 맞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이렇게 로직상으로 아무리 잘 막아놔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어쨌든 이 코드를 짜는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버그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위와 같은 문제가 다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도 겪었던 일인데, 예전에 저희 서비스에 어떤 나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이미 유출된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저희 유저들의 이제 포인트를 전부 다 이제 빼가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해커를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유저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그 유저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복구해주는 작업을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실행을 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긴급하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까처럼 트랜잭션을 적용을 빼먹는다거나 이런 실수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더 문제는 이 문제가 왜 발생한 건지 디버깅하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데이터는 이미 정합성이 안 맞는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아마 다 합쳐보면 10원이 넘게 쌓였어야 되는데 밸런스에는 지금 8원밖에 없습니다. 요걸 보고 지금 어디가 문제일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으실까요? 아마 뭐가 문제인지 찾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찾기가 힘든지 이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포인트 밸런스라는 요 데이터에 우리가 지우개를 가지고 계속 지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밸런스 정보를 업데이트를 했다는 의미가 이전에 있던 그 밸런스가 얼마인지 정보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값으로 계속 채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간에 지금 정보에 유실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저는 이 통장 내역에서 그 아이디어를 찾은 것 같습니다. 이 통장 내역은 한번 찍으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찾은 금액이 얼마인지, 맡긴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각각의 그 입출금에 대해서 그 시점에 잔액이 얼마인지가 다 찍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테이블 설계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어디가 문제인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두 가지로 쪼개져 있던 테이블을 통장 내역처럼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 세 번째 레코드를 추가하는 시점에 밸런스가 바뀌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코드를 쌓을 때 뭔가 문제가 발생했구나 라고 알 수 있고 우리가 디버깅을 할 때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포인트 히스토리, 이 스키마만 보면 이제 밸런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 스키마 설계에서는 포인트 내역과 잔액 테이블 이 두 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히스토리를 추가할 때마다 잔액을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처럼 하나의 테이블로 설계를 하면 일단은 내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이 로직을 파악하는 게 훨씬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실수할 가능성도 크게 줄어듭니다. 또 이런 장점도 있는데요. 원래 아까 테이블 두 개를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하나의 테이블로 디자인을 했더니 더 이상 이제 트랜잭션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잔액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마지막에 쌓인 레코드에 밸런스 값을 확인해 보면 이게 잔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나니까 뭔가 최적화도 됐네? 근데 내가 이 포인트 적립할 때마다 잔금을 매번 획득하고 반환을 해야 되는 게 좀 많이 아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네트워크 관련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자주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만 내가 100번 포인트를 쌓는다고 했을 때 100번 중에 한 번 발생할까 말까 그거보다 훨씬 낮은 확률로 생기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번 잔금을 획득하고 그다음에 반환하는 게 좀 불필요한 오퍼레이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그 방식은 비관적 잔금입니다. 비관적 잔금이 있다라고 하면 또 반대로 낙관적 잔금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는 한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단 지금부터는 각 유저에 대해서 포인트를 쌓을 때마다 그 포인트에 순번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번이 결국은 포인트가 쌓인 순서를 의미하게 됩니다. 일씩 증가하는 순번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 유니크 제약을 걸 수 있는데요. 이 유니크 제약을 유저 아이디와 버전으로 걸어두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 똑같은 유저에 대해서 똑같은 버전으로 레코드가 생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나면 낙관적 잔금을 실제로 구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스레드에는 잔액을 확인할 때 지금 잔액을 확인한 버전이 몇인지 같이 가져옵니다. 그럼 지금 500원이 남았는데 그 마지막 레코드가 버전이 2였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만약에 이때 스레드 B가 또 같이 들어와 가지고 잔액과 버전 똑같은 값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스레드 A는 자, 다음에 쌓일 레코드의 버전은 당연히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잔액은 0으로 바꾸고 그리고 3으로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를 합니다. 얘는 이제 성공하게 될 거고요. 스레드 B는 조금 늦게 와가지고 똑같이 잔액 0으로 해서 3번으로 레코드를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지금 이미 같은 버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제 유니크 제약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 이게 절대 인서트가 되지 못하게 이제 막아주게 됩니다. 코드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다음과 같이 마지막 특정한 유저에 대해서 마지막 포인트를 조회를 해오고요. 이 포인트에서 내가 업데이트 지금 추가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 양만큼 밸런스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버전도 1을 더해주고요. 그리고 이 정보를 저장을 시도를 합니다. 만약에 성공하면 이제 다 끝난 거고요. 만약에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한 원인이 그 유니크 제약을 어긴 거였다라고 하면 이때는 한 번쯤 재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지막 레코드를 조회를 한 다음에 똑같은 일을 해주고요. 뭐 다른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그냥 뭐 에러를 리턴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시성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들은 개발할 때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해도 내 컴퓨터에서는 재현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디버깅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일단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재현을 시도를 해보거든요. 근데 재현이 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될 때까지 어떻게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재현이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재현이 안 되면 일단은 내가 로직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그거를 수정을 해도 재현이 안 되기 때문에 해결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현이 안 되는 문제들은 디버깅 하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처음부터 잘 설계해가지고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동시성 문제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다른 사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석을 예약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재고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같은 폼을 이제 동시에 수정하는 경우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을 살펴보면 결국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경합을 벌이는 경우 동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요. 갑자기 또 새로운 요구사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제 1년 이상 쌓은 지 1년 이상 된 포인트들을 소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과 같이 포인트 적립 내역이 있는데요. 2023년에 6, 7개 이제 포인트가 쌓였고 5개가 쌓였군요. 그리고 2024년에 마지막에 이제 2개의 포인트가 쌓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이 만약에 2024년 12월 24일이라고 했을 때 이때까지 소멸 완료됐어야 될 포인트가 얼마인지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년 이상 미사용 포인트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밸런스라는 정보를 이제 2개로 쪼개 보겠습니다. 하나는 디파짓 썸, 하나는 위스로 썸인데요. 디파짓 썸은 여태까지 쌓은 포인트의 합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위스로 썸은 여태까지 사용한 포인트의 합을 더합니다. 그래서 내가 쌓은 것과 사용한 것을 이제 쪼개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밸런스는 이 둘을 그냥 더해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그 테이블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2024년 12월 24일에 소멸되었어야 될 포인트를 계산하려고 하면 2023년 12월 24일 전까지 얼마가 쌓이는지를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실 수 있듯이 1,200원이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1,200원까지는 다 써야 됩니다. 이 사실을 활용을 하면 결국은 이 1,200원과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포인트 레코드에 사용한 이 500원 이 2개를 더해주면 700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게 이제 소멸을 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아마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려가지고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나중에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테이블이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버전을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컬럼들을 다 공통 일반화해서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디파짓 썸과 위스로우 썸을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정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많이 한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에 대한 고려를 할 때가 됐습니다. 보통 성능 확장이라고 하면 2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수직 확장이고 다른 하나는 수평 확장입니다. 수직 확장은 쉽게 말하면 그냥 좋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까지 다다르게 되면 결국 내 목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되면 난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트래픽이 점점 많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결국은 수평 확장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똑같은 성능을 가지는 어떤 인스턴스를 계속해서 여러 개를 추가를 해서 성능 확장을 꾀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렇게 수평 확장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데이터도 쪼개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포인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유저별로 데이터를 쪼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는 유저 아이디를 4로 나눈 나머지가 0인지 1인지 이런 기준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생기는 이제 관리상의 어려움들이 존재할 수 있고요. 이제 고민을 할 시기가 됐습니다. 버즈빌 같은 경우는 MySQL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MySQL을 여러 대를 운영을 해서 수평 확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이미 익숙하게 사용하던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그대로 활용해서 이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 데이터가 쪼개진 이 부분들을 핸들링하기 위한 다른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데이터를 쪼개는 것들을 자동으로 좀 잘 관리해주는 노시퀄을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버즈빌에서는 노시퀄을 선택을 했고요. AWS에서는 이제 다이나모DB라는 노시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을 했는데 결국 이것을 사용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퀴를 재발명하지 말자. 이렇게 데이터를 쪼개고 관리하는 거 이런 거가 사실 난이도가 높은 작업인데 이걸 직접 하는 거는 이미 다른 잘 구현된 솔루션들을 사용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이런 노시퀄, 특히 다이나모DB 같은 경우는 성능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특히 처리량이 많아질 때는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다이나모DB는 AWS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벤더 종속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어쨌든 또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된다는 부담도 존재를 합니다. 다이나모DB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여기 보실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다이나모DB는 그 데이터를 쪼개는 기준을 파티션 키라는 걸 사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티션 키로 유저 아이디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 내에서 정렬은 이 버전을 이용해서 합니다. 이렇게 스키마를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 컨디셔널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니크 제약을 구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노시컬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성능 수평 확장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가 많아졌을 때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쌓은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통계도 구하고. 근데 이거를 지금 서비스를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수행을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노시퀄에서는 또 큰 문제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MySQL을 쓴다거나 했을 때는 이런 분석 쿼리를 돌림으로 인해서 성능 저하가 발생하고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MySQL이나 다이나모DB 둘 다 유저들의 하나하나 레코드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데는 유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만 대용량 데이터 처리, 어떤 합을 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비효율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분석계를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이나모DB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레이크인 S3로 다 옮겨가지고 분석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여기서 다 보게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또 CF 분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숫자가 또 안 맞다고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왜 안 맞는지 봤더니 다이나모DB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분석기에 옮겨놓은 이 데이터가 이제 숫자가 안 맞는 것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하나도 빼먹지 않고 또 중복 안 되게 옮기는 게 또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빼먹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둘 간의 이 정합성이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아까 만들어놨던 이 테이블 설계에서는 비교적 쉽게 데이터의 정합성이 문제가 없는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케이스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각 유저마다 이 버전이라는 게 1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증가해야 된다는 이 조건을 활용하는 건데요. 데이터가 중복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같은 버전이 존재하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되고요. 데이터 누락이 있는지는 빠진 버전이 존재하는지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전 레코드 그리고 현재 레코드 거기에 있는 어마운트, 디파짓섬, 위스로우섬 이것들의 규칙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규칙이 맞는지도 검증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원본에 있는 그 데이터를 굳이 조회하지 않고 내가 그냥 분석기에 있는 데이터만 체크를 해봐도 대부분의 정합성 문제를 미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다시 가져와서 고치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좋은 것만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이제 단점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 문제는 이게 효율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삭제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분석계로 데이터를 옮겼기 때문에 사실 운영하고 있는 다이나모DB나 MySQL에 쌓여 있는 옛날 포인트 데이터는 지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통 MySQL에서는 이렇게 옛날 데이터를 쉽게 지우기 위해서 파티셔닝을 활용하고요. 이렇게 일별로 파티션을 만들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1년 전에 있는 파티션을 그냥 드롭만 하면 됩니다.
다이나모DB에서는 TTL이라는 기능을 제공해서 레코드별로 언제 얘가 자동으로 삭제가 될지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또 쉽게 과거 데이터를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설계된 스키마에서는 그런 식으로 삭제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로직이 동작하는 그 원리 자체가 마지막에 쌓였던 포인트의 버전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냥 1년 이상 됐다고 삭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년 이상이 됐어도 만약에 그 삭제하려는 데이터가 그 유저의 마지막 포인트 정보라고 하면 걔는 남겨놓고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구현하려고 하면 구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뭐 단점도 말씀을 드렸고요. 거의 이제 다 왔는데 제가 또 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어디 블로그에 올라온 글입니다. 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엔지니어링 원칙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마침 제가 고민했던 거와 똑같은 고민을 한 흔적이 보여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원칙 3개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원칙에 이뮤터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데이터를 절대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회계에서 내가 회계 장부를 작성하다가 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회계 작성했을 때 그 실수한 거를 수정하려고 하면 지워가지고 다시 쓰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그 실수를 한 거를 원복을 하는 새로운 레코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정상적인 변경을 수행하는 형태로 회계 장부를 작성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개발 쪽에서만 생각하다가 몰랐지만 이렇게 금융 쪽에서도 이런 똑같은 고민을 했구나라고 하는 게 좀 재미있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결국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고 어디엔가는 돈과 관련된 로직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주로 정산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이런 원칙들을 잘 따져가면서 구현을 하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다니엘 테이블 설계를 이용을 해서 불필요한 트랜잭션을 아예 제거를 했고요. 아까 볼 수 있듯이 테이블 2개를 쓰다가 1개를 썼기 때문에 쓰기 횟수도 그만큼 줄게 됐습니다. 그리고 낙관적 잠금을 이용해서 잠금을 획득하거나 반환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제거를 했고요. 또 관리형 NoSQL 서비스를 사용해가지고 분산 처리도 구현을 위임을 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비용 효율적이고 성능이 좋은 그런 포인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버즈빌에서는 함께할 엔지니어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발표를 들으시고 좀 관심이 생겼다고 하면 버즈빌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여기 남겨놓은 제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